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렸다가 또는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다 세금 폭탄 맞는 경우 정말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최근에 바뀐 세법은 뭐가 있을까? 이 모든 궁금증을 오늘 이 영상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근 개정된 증여세법부터 100%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제가 직접 전문가들을 만나 얻은 꿀팁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멋진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 보태줬는데 나중에 보니 증여세로 1,000만 원을 내라네. 딸아이 전셋집 마련해 주려고 2억 원 보내줬다가 세무서에서 증여 의심으로 연락이 왔대. 에이, 설마요. 자식한테 용돈 좀 주고 집 마련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증여세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돈, 그 중에서도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라에서는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가져가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금 폭탄 걱정은 싹 사라질 겁니다. 2025년에 새롭게 바뀐 증여세법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특급 전략까지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1. 증여세, 대체 왜 내는 건가요? 여러분, 증여세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거죠. 아니, 내 자식한테 내가 번 돈 주는데 무슨 세금을 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 원짜리 집을 공짜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증여세가 없다면 모두가 이렇게 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는 상속세를 피하려 들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상속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증여세를 받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줘야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게 핵심이죠. 우리나라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원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증여 5천만 원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천만 원 10년간, 기타 친족에게 증여 1천만 원 10년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10년간 합산해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2024년에 2천만 원을 주고 2025년에 3천만 원을 또 줬다면 각각 5천만 원 안 넘었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총 5천만 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6년에 100만 원을 더 줬다면 그 순간 5천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런데 2025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존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미성년은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정말 큰 혜택이 되겠죠? 2. 2025년 증여세법 개정안, 핵심은 이것.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증여재산 공제 확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아주 특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집 마련해주고 싶은데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야. 이런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세요. 원래는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원래 자녀 증여공제가 5천만 원이었죠. 여기에 결혼 또는 출산 증여공제로 1억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된 거죠.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 어머니가 1억 5천만 원. 합치면 총 3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결혼하는 딸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증여세법 2억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기본 공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 새로운 증여세법 2억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기본 공제 마이너스 1억 원 결혼 공제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발생. 보세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 혜택은 결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이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3. 합법적으로 증여세 아끼는 실전 꿀팁.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세무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메모 준비하세요. 1. 쪼개기 증여의 마법 10년 단위로 나누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이라고요. 이 말은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싶다면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2024년에 5천만 원을 주고 2034년에 나머지 5천만 원을 주면 두 번 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10년 텀 증여라고 부릅니다.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2. 주택은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세요. 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죠. 만약 자녀에게 집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5억 원짜리 아파트가 5년 뒤에 10억 원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증여하면 5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나오지만 5년 뒤에 증여하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도 올라가고 세금도 훨씬 많이 내야 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일수록 빠르게 증여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3.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세요.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잘 들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과 함께 빚도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4억 원의 전세 보증금 또는 대출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아파트 10억과 함께 전세 보증금 4억이라는 빚도 떠안게 되죠. 이 경우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10억 원이 아니라 순수한 재산인 6억 원이 됩니다. 그럼 증여세는 6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세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단, 이 경우 부모는 채무 면제액인 4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세요.
아니, 우리 며느리 사위한테 돈을 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직계 비속자녀, 손주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죠. 하지만 기타 친족인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 원을 따로 증여한다면 합법적으로 총 6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거죠. 그 돈이 결국 우리 아들, 딸한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남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세금 이야기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조금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주다가는 세금 폭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년 텀 증여, 부동산 저가 증여, 부담부 증여, 그리고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멋진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여 계획을 세울 때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합법적인 절세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